안녕하세요. 말톤365 안정원입니다. 지난 두 차시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시장의 기회 탐구 그리고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리뷰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의 기회를 탐구를 해야 그 시장,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알겠죠? 시장, 그 다음에 고객입니다. 어떤 시장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고객을 발굴해야 된다는 게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순서가 가장 중요하죠. 시장의 기회부터 탐구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시장에 진입할 때의 고려 요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고려 요소. 그래서 기존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도 회사, 지금 레퍼런스로 되는 회사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얼마고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얼마나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 고려 포인트고요. 새로운 시장을 진출할 때 고려 요소는 인접 시장이 어떤가? 새로운 시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시장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존재 고객이 있는 시장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비전이 쉐어되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 규모를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가 고려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 제가 필름 카메라가 아닌 디지털 카메라로 나온 니콘을 이유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틈새 시장입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할 때는 시장을 재분류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시장에 고객을 끌어올 것인가, 그리고 고객의 특징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다른 시장은 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시장에 알려 수요를 만들 건가, 차별화를 위해서 모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 했고요. 그래서 매력도는 크기, 성장률, 그리고 경쟁적 환경, 그리고 도달 가능성, 수익성을 판단하셔서 시장 우위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은 만들면 팔리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고객이 진정 필요로 하는 제품의 시대로 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주체로서 고객 욕구와 갈망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고객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있어서 그 제품들에 대한 고객 탐구가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스타트업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돈 부족도 아니고 인재가 없어서도 아니다. 시장에서 필요 없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고객 중심이라야 되는데 고객 중심이 아니라 필요 중심, 기술 중심, 그리고 나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이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나, 그리고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나를 말씀드렸고, 제가 소개드렸던 이야기로 스티브 블랭크의 고객 개발 반복론을 말씀드렸죠. 고객 발굴부터 검증, 창출, 설립까지. 이 네 가지 프로세스를 잘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린 스타트업은 사업 계획서나 제품을 만들기 전에 실험해본 적이 없는 가설을 먼저 규정해야 된다고 했고요. 사무실에서 앉아서 탁상 먹는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잠재 고객을 만나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서 반응을 보고 학습을 해서 점진적으로 제품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시장이라고 하는 그냥 시장이 있는데 와비파커는 이거를 배송 서비스 그리고 고를 수 있는 서비스로 바꿔서 이제 가격을 싸게 매겨서 안경시장에 안착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린 스타트업이 두 번째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잠재 고객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고객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에 대한 이번 시간 고객의 유형과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유형은 최종 사용자, 구매 영향자, 의사결정권자, 그리고 공작원, 방해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용하는 사람과 그거를 사기로 결정한 사람은 다르고요. 그거를 사기로 결정하면서까지 구매 영향을 미치는 자는 있습니다. 고객 구매 여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어떤 구매할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매 영향자한테
그 영향을 받으면서 최종 사용자가 의사결정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거를 구매하고 싶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총 4개의 고객 유형이 있고요. 그 4개의 고객 유형은 한번 어린이용 자전거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동용 자전거의 고객 유형을 한번 볼게요. 최종 사용자는 누구죠? 아이입니다. 아이. 구매 영향자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먼저 사가지고 이런 제품 좋아, 저런 제품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구매는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의사 판단해서 해주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부모님 친구들이 방해하겠죠. 왜? 위험할 수 있다. 사주니까 공부 안 하더라. 그리고 우리 동네는 안 맞아. 이런 말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의사결정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종 사용자인 아이, 그리고 친구들 중심으로 광고는 하되, 광고 문구나 마케팅 같은 것들을 공작원들의 논리를 깨줄 수 있게 해야겠죠. 여기는 안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요? 이 환경에선 안전할 수밖에 없고 튼튼합니다. 를 부모에게 설득시키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의 유형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고객을 만나야 되냐? 먼저 시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확률이 높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넣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거? 리드 유저나 얼리 어댑터를 만나야 됩니다. 왜? 미리 제품을 사보고 리뷰를 올리는 친구라든지 주위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께 그것을 만나서 평가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분의 평가가 안 좋으면 양산을 하더라도 좋을 일이 별로 없겠죠. 두 번째는 키맨이에요. 키맨이 뭐죠?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자동 광고를 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키맨을 만나서 어떤 제품이 어떠냐, 어떤 제품에 불만이 있냐, 그리고 우리 제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키맨에게 자동 광고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키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고객을 만나고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아이디어에 관심 있는 고객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파트너나 제휴관계자를 만나서 그들의 관점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자, 제휴사 관계자, 대표는 가격이 비싸면 우리는 제품을 못 만들어요. 같이 못해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나 제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격대 설정 그리고 기능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아이디어와 불편사항을 캐치하고 자사의 제품을 널리 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터뷰 대상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먼저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터뷰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보통 인터뷰 대상을 찾는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연인, 부모님, 자식, 친구들한테서 하죠. 근데 그들은 그 시장의 제품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피드백이 안 나오거나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보를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의 순간을 찾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고객들이 고통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있는지를 찾는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인터뷰 대상을 만나거나 아니면 순간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제품은 누가 잘 사용해?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 쓰는 사람은 누구야? 해서 이제 추천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관련 산업의 컨퍼런스 또는 강의에 참석해서 고객을 발굴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몰려있는 전문가 모임, 뭐 카페라든지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곳에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인터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만남 시에 대면 인터뷰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나서 하는 인터뷰랑 이메일을 주고받는 인터뷰는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만나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쳐서 어떤 제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진솔한 얘기가 가능한데, 설문조사나 그냥 뭐 이메일로 주고받는다면 건성건성하고 이제 진짜 정보를 알아내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그 대상마다 모든 정보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대상마다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가를 정의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인터뷰어가 기록까지 하게 되는데 인터뷰어와 기록하는 사람의 역할을 분리해서 같이 하셔라.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은 기록에 충실을 하고 인터뷰하는 사람은 그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딱딱하면 안 돼요. 그죠? 바로 가서 이 제품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출발을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제품에 관한 피드백까지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어가 스스로 편견이나 생각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제품은 이게 좋으니까 이게 좋지 않나요? 라고 하는 답변을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견 및 생각을 제거하고 해주셔야 되고 반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을 건드려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뷰이한테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터뷰 대상자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